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월 19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구미 방송들은 보셨나요? 3시간 이상 작업해서 조회수가 1000개가 나온다. 참 눈앞이 깜깜합니다. 대구 또다시 공급 폭탄 예고. 눈앞이 깜깜해질 만한 소식이죠. 신축 분양권 5억이 무너지다. 요 근래 현상 간단하게 요약해봤고요. 범어 에일리넷들 9.95억까지 9평보다 좀 작아요. 한 29평이요. 9.95억까지 갔던 것이 5.95억으로. 한건만 이러면 이해를 하겠지만 대우 트럼프 월드 두산동에 위치한 곳이죠. 9.7억이 6억으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만촌 우방타운 심지어 마이너스 50%에 육박합니다. 현대 아이파크는 다시 전저점을 깨고 3.65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 지금 요거 종상향 특집에서 제가 다뤄드렸습니다. 아마 1년도 더 넘은 영상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헬리오시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진짜 한 동네 9,500세대거든요. 약 10,000세대입니다. 38만 제곱미터, 38만 제곱미터. 일반 학교 건물 같은 거 한 개 한 요즘엔 3,000평, 5,000평 이렇게 하나요? 3,000평이 그러면 한 10,000제곱미터. 초등학교 몇 개 정도 합쳐놓은 거? 초등학교 한 38개, 40개. 엄청난 규모죠. 이런 게 동네마다 들어올 수 있다. 어디에 들어올 수 있다? 여기 송현 대명지구 요 종상향 특집에다가 이거 개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사업 추진하기 쉽지 않거든요. 또 대구시에서 또 나섰습니다. 옮기라고 했던 신청서 이런 거는 좀 옮겨주시지. 송현 대명지구에 헬리오시티가 4개 들어오고요. 수성지구 5개, 범어지구 4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어마무시한 규모입니다. 여기 자세한 내용은 과거 영상 좀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종상향이라고 제 채널에서 검색하시면 과거 영상들을 볼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규모가 들어올 수 있는지. 정말 2050년이 되면 대구는 한 2인당 1가구 될라 했나요? 지금 2.2명 이 정도인데 1.8명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2명당 아파트 한 채씩 안겨줍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이렇게 신축으로 대량 공급하면 뭐냐? 구축이 버림받는다는 그런 문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 서울의 그래프예요. 제가 근래 서울도 거래량이 많아지네.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569건, 11월 달에 744건, 12월 달에 811건. 이 대구의 그래프와 유사하지 않나요? 뭐가 떠오르시나요? LH 사태 떠오르시죠? LH가 서울에도 연말에 대량으로 미분양분 좀 매입해서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죠. 비싼 가격에 사줘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거래량, 서울이 탈환한다 할만했죠. 하지만 허위임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자료 보정되었습니다. 보정된 자료로 보시고요. 규제 풀어주니까 이제는 금리 좀 어떻게 해보라 그러고 자꾸 해보라 그럽니다. 입만 텁니다. 주머니 털어서 사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구나. 좀 전에 신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면 결국 일본화된다 하는 이야기가, 일본에는 구축을 사는 순간 거의 감가상각이 적용되죠. 가격은 사는 순간 떨어진다. 특히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더하고 도쿄 시내에 있거나 완전 도심지에 있는 맨션이나 이런 것들은 가격이 오르기도 해요. 근데 대다수의 거래는 뭐냐? 구축은 거래가 안 돼요. 신축 가격들 계속 도쿄 계속 올라가네 이런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것은 신축의 가격이 새로 짓는 것들이 올라가면서 그것들을 매수했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 오래전에 사놓은 구축의 가격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없어요. 아무튼 구축은 서서히 버림받게 될 것이다. 또한 거래 또한 잘 안 될 것이다. 나이 60이 넘어가면 안 움직인대요. 사람들 움직이기 쉽지 않아요. 돈독이 올라서 또 옮겨 다닐 수는 있겠지만 그거 쉽지 않더라는 거죠. 밑에 후원 계좌 매도 물량 보정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하단 부분만 점을 찍어서 연결해 보면은 일단 물량이 다시 줄어드는 추세. 작년 말부터 저점을 서서히 깨면서 내려가던 모양새에서 지금 물량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 지금 증가하는 모양새 유지하고 있는데 큰 폭의 변화는 보이지 않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물량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월세 물량 올해도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지금 7,900건. 지난해 말에 7,500건 수준에서 7,900건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도 지금 늘어나는 모양새가 여전히 유효하고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 다시 가지고 와봤습니다. LH가 열일하더라. 지금 이제 감시의 눈길로 이 거래량조차 믿지 않습니다. 이 시장 참가자들이 아무것도 안 믿어요. 대구의 이 거래량 12월달 거래량 늘어나는 거 보고 제가 LH라고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현상 여전히 유효합니다. 1일 신고 거래량 지금 39건이면 많아요. 먼저 아파트 거래량 여기 대구와 서울 두 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 이 증가하는 모양새를 만들어냈던 것. 이 소용이 없더라. 서울이 아무튼 거래량이 대구보다 더 적은 모양새에서 이제 얼추 좀 비슷한 모양새로 가고 있기는 해요. 이번 주에 거래량 좀 많은 편입니다. 한 주에 187건 정도 예상하는데 지지난주가 굉장히 적었죠. 그때 뒤늦게 신고되는 건들도 제법 있다고 봐주시면 어느 정도 평균치를 놓고 보더라도 700건 정도 수준 나올까 싶습니다. 오늘도 그 돈보 사이트도 이제 좀 돈이 보인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이트 돈이 보인다. 돈보 사이트. 돈보 이렇게 검색하시면 볼 수 있죠. 그 사이트 말고 오늘 아실 사이트 또 다시 가지고 와봤는데요. 센트럴팔레스 80제곱미터 4억 1000 뚝 떨어졌어요. 뚝 보성 항실타운 2억 3,500 뚝 떨어졌어요. 이거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 층수도 높죠. 요런 아파트들 팔 수 있는 시기는 요 근래가 이제 다가 안 될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래된 아파트들 점점 덜 선호하는 현상. 왜? 예전에는 오래된 아파트들도 가격이 오르고 시간이 지나면 재건축이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야 이런 것들을 새로 좀 부수고 새로 지어줄 생각은 안 하고 범어지구 아까 또 두산지구인가요? 두산동 있는 쪽? 요 이름 제가 또 살짝 헷갈렸네요. 여기 뭐 송현 대명지구.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또 오래된 주택가 있는 곳들 많아요. 얘들은 일종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일종 주거 지역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좀 상대적으로 좀 불이익이 컸죠. 누구는 뭐 태어나면서 얼굴에 딱지에 뭐 중심 상급 찍으라고 달고 태어나고 누구는 일종이라고 달고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일종 이거 과거에는 굉장한 혜택이었어요. 여기 높은 거 짓지 마라 여기. 이 쾌적한 주택가를 만들어 줄게라고 해서 지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버림받았죠. 이게 버림받았어요. 중심 상업지구 지금은 엄청 선호받았죠. 근데 웬걸 지어놓고 나니까 벽어가 아니고 뭐 이 분위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찍어놓은 사진이나 영상들 이런 거 찾아보면 정말 빛이 사라질 정도. 야 일종은 낡았지만 야 빛이라도 좀 제대로 들어오지. 서로 또 안 높으면은 서로 조망도 있어요. 옥상에 올라가면 조망도 있어요. 야 근데 이거는 좋은 조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종상향 이렇게 아주 많은 혜택을 주고 했는데 스스로 다 갉아먹어버린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저렇게 또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안심령 우방 아이유셀 3억 4천 대구 혁신 LH 4단지 2017년 LH에서 짓고 다시 LH에서 사준 건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 가격 2억 2천 정도 했고요. 중리 롯데캐슬 167제곱미터의 가격 5억 4천. 고점 대비 한 20% 조금 더 떨어졌나요? 네, 이런 거 오를 때도 많이 오르지 않았었거든요. 황제맨션 가격 2억 3,500 중개 거래였어요. 뚝 떨어지는 모습 차트를 통해서 보이시죠? 중리 롯데캐슬 좀 덜 떨어졌네. 하지만 황제맨션 진짜 빠꾸 없습니다. 진짜 막 쑥 떨어집니다. 2억 3,500까지 많이 떨어졌고요. 영경동아 IC 직거래긴 하지만 3억 5천 그냥 뭐 그래 그 정도 가격 직거래 아니더라도 저 정도 가격이 맞는 것 같죠. 4억 웬만한 로얄층들 이런 것들이 한 4억 선에서 거래된다고 봤을 때 저런 느낌. 7곡 가능타운 이런 아파트들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 가격은 양호하게 받았어요. 7곡 양호하게 받았지만 오래된 아파트들 이제 운명이 나중에 결정 나겠죠. 계속 세는 걸 짓고 해야지 또 돈벌이가 되잖아요. 이 정부의 이 세금 걷는 거 취득세 대구 크게 걱정하지 마라. 올해 3만 개 넘게 입주하면은 충분하다.
월 3,000건씩 거래가 이루어지면 취득세가 얼마나 거치나요? 이거 대구 거래가 굉장히 활발했을 때 이 정도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도 취득세로만 해도 대구는 올해 먹고 산다. 내년에도 먹고 산다. 세금 때문에 너 큰일 났다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그 이후에 이제 급속하게 무너지는 게 문제지 당장 지금의 취득세는 크게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는 느낌. 자, 대우 트럼프 월드 수성인데요. 두산동이죠. 두산동. 아까 거기 여기가 여기 길 건너편이죠.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야 누구는 고층빌딩 짓게 해주고 누구는 충수를 저층으로 가둬놔 버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9억 7,500일까지 하던 것이 6억. 그러면 또 1종을 이렇게 동창행해가지고 막 높게 지어주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2종이나 3종 이런 것도 많거든요. 2종 그 다음에 또 2종한테 또 혜택을 주고 하면은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파트 지을 땅은 진짜 넓더라. 진짜 넓습니다. 한정없이 짓습니다. 1인당 한 채씩 지어주고도 남을 만큼의 대구 면적이다. 대구 좀 있으면 인구도 늘어나죠. 서구 인구만큼 인구 늘어납니다. 군위 인구까지 합쳐지면 또 약간 착시 현상은 또 생길 수 있어요. 230만의 인구가 갑자기 250만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영토도 많이 확보하고 뭔가 좀 이상합니다. 범어 효성의 힐링턴 플레이스 6억 10억 2천까지 같은 것이 40% 하락했습니다. 이 동네가 거의 다 지금 40%죠. 충격이 더 크게 옵니다. 안 떨어진다. 우리는 안 떨어진다 하고 가격이 높은 가격에서 버티고 있었지만 떨어질 때는 순식간이더라. 네, 범어 엘리넷들 오늘 요거 제목에도 붙여봤는데요. 9.9억까지 갔던 것이 5.9억. 여기 뭐 입주할 때 당시에 뭐 같은 범어동이긴 하지만 입지에 대한 문제부터 온갖 뭐 말들은 많았어요. 근데 좋은 이야기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것들은 다 묻혀버립니다. 이제 이야기도 안 하니까 들을 것도 별로 없어요. 범물동 청아타운 여기 수직 하락하는 모습 안 떨어져. 우리는 거래 없어. 우리는 가격 높아. 괜찮다고 했는 것 같지만 아니었습니다. 가격 고점 대비 40% 정도 하락하는 모습. 만천 우방타운 1단지 6억 3천까지 갔던 것이 3억 2천. 요거 제가 오늘 반토막이라고 오늘 마이너스 50%라고 제목을 붙여봤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더라. 하지만 또 이 저점을 생각해보면 또 거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또 비싸다. 근데 이 높았던 가격을 생각하면 지금의 가격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절의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범무라이츠 가격 1억 8천까지 갔던 것이 1억 2천. 이거 6천만 원 떨어지니까 별로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낙폭이 큽니다. 월성동 월성 1편한 채장 좀 있으면은 요거 40평 가격 4억도 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야 머지 않았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 정도. 30% 이상 빠지는 모습. 더샵 발소 센트럴 4억 8천. 신축에 2020년 아파트잖아요. 신축의 가격이 4억 8천. 약간 고개를 약간 가로짓게 만듭니다. 이게 생각보다 아마 이 동네 인근의 가격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그 주변 가격 지금 많이 싸졌잖아요. 요 한 10년 정도 차이 나는 아파트 가격이 근래에 뭐 3.3억 요 정도 선에 거래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야 많이 비싸다. 신축 치고는 1.5억 거의 집값에 3.3억짜리 10년 더 된 아파트 살래? 아니면 지금 2년밖에 안 된 요거 4.8억에 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 같으면 야 1.5억 돈 손에 꼭 쥐고 3.3억짜리를 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또 다른 생각이 가진 분도 많이 계시겠죠. 진짜는 AK 그랑블리스 어제 금액 한 건 올라간 것이 보이지만 거래 금액이 3억 중후반대에 머무르구나. 현대아이파크 가격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데요. 3억 6,500까지도 떨어졌습니다. 이게 신호탄을 쏘아 올렸지만 결국 현대아이파크만의 문제가 아니었더라. 이 동네 인근 동네 가격에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있은 범어동 두산동 지역까지도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데 얘가 역할을 한 건 아니에요. 얘가 다 대단지이기 때문에 거래가 더 많아서 그렇게 보인 것일 뿐이지. 그래서 하나의 지표로는 삼을 수 있겠다. 하락이 누군가는 멈췄다. 이제는 반등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더라. 최근에 전세 가격 2억까지도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나마 지금은 전세가 나가면 다행이다. 한때 5억 중후반까지도 갔었던 곳들 가격 3억 3천. 상인 프루지오는 3억 2천. 이 직거래지만 사실 이거 월성 레미안 요거 1층에 직거래
제가 지나갈게요. 측정력 인터뷰 고랍이다.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아무튼 가격이 앞자리들이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 받으시면 되겠고요. 상인 영남 화성타운 오래된 93년식 요런 아파트들 가격도 한번 빠지고 나면 이번 시장에서 한번 빠지고 나면 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른 아이들은 다시 가격이 좀 반등을 할지라도 좀 소외받지 않을까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좀 소외받을 듯한 느낌. 나머지 가격들, 여기는 동네가 달성굴인데요. 고점 대비 2억씩 정도 빠지는 모습. 앞부분은 좀 길어서 뒷부분은 좀 지나갈게요. 건당 거래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양새 3억 2천까지 올라와 있고요. 거래량은 정부가 바라는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더라. 둔촌주공 깜깜이 이 건설사 분양 시장에 있어서의 이 깜깜이 부분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게 만들더라. 신뢰할 수 없으니까 투자를 하지 못하겠더라. 뭐 주식시장 이런 데도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대북 리스크도 있지만 그 회계상의 부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놈들 주식시장 다 잘 나갈 때 우리나라 박스피 뭐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 이 아파트 시장도 전혀 투명하지 않더라. 네, 분양권 거래 10건이 있었고요. 신고가별 좀 높은 모습인데요. 근래 들어서 5억 초반까지는 지탱하고 있던 것들의 가격이 5억이 무너지는 현상이 좀 많아졌어요. 죽전역 화정파크드림 같은 경우는 층수도 33층이나 되거든요. 전세거래량 61건, 전세거래량 많지 않습니다. 지금 1, 2, 3월의 느낌은 나지 않습니다. 부산에는 또 보면은 굉장히 전세거래, 월세거래가 굉장히 활발한 것처럼 보여요. 매물은 엄청나게 쌓여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뭐냐면은 사랑으로 부영, 임대아파트의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전체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좀 착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지역별로 약간 특수한 모습들 찾아보면 깜짝 놀라긴 합니다. 2억 중반대의 가격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창 때는 가격이 거의 5억까지 갔었던 물건들이 지금 2억 초중반, 그 다음 4억 정도 가시던 물건은 2억대로 뚝 떨어집니다. 2억대로. 그나마 와 이것도 구해서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 들 거예요. 진천역 AK 그랑플리스 갱신 청구권 사용해서 2억 천. 아마 이거는 이건 59제곱미터라서 제가 한 페이지를 더 가지고 왔어요. 2페이지는 아마 더 있을 거예요. 좀 특수한 모습 한번 보시죠. 대구역 센트럴자이 전세 가격 5억이에요. 대구역 센트럴자이 뭐 날짜도 비슷해요. 근데 2억 8천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정상 가격이라고 보시나요? 2억 8천이 정상 가격으로 보이죠. 요거 최소한 여월세입니다. 여월세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 규모냐면 여기 전세 시세가 지금 2.8억도 좀 비싼 거예요. 2.8억도 좀 비싼 느낌이에요. 요 단기로 1년 동안 계약했는 모습 같습니다. 보니까 아무튼 좀 비싸요. 한 2억 5천, 2억 4천. 아무튼 이 정도의 한 2.5억의 여월세를 돈을 못 돌려줘서 2.5억의 여월세를 받는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은행금리 요거 대충 한 5% 정도 생각해서 여월세로 줘야 될 거예요. 한 달에 1년에 한 얼마 정도 되나요? 5%면은 1250만원, 1200, 한 달에 100만원씩 자기 집도 내어주고 돈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의 여월세. 그나마 소득이 있고 해서 여월세로 줄 수 있으면 다행, 아니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으면 다행. 이도 저도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극동 스타클래스 남산 이 집주인은 복받았습니다. 이 동네에 지금 전세가 2억 초중반 정도 하거든요. 많아봐야 2억 중반 정도의 느낌이에요. 근데 3억 중반에 사람을 모셨어요. 근데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어요. 갱신 청구권도 사용하고 여월세도 일부 받지 않을까 하는 느낌? 근데 갱신도 2년 하지 않았어요. 1년밖에 하지 않았어요. 1년 후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3개월만 지나도 나갈 수 있는 그 부분이 계속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내 3억 5천에 계약해서 살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옆에 집값들은 전세 가격이 다 2억, 2.5억, 더 좋은 신축도 2.5억밖에 안 하는데 이제 10년 차가 다 되어가는 아파트에 살면서 놈들보다 1억 더 비싸게 주고 살고 있다? 좀 억울한 느낌도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한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은 저희가 잘 통하지 않겠습니까? 이 편한 세상 보모도 전세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 나서 3억 요런 느낌. 캐슬골드 받고도 3억. 집값과 어느 정도 연계는 있어 보이죠? 전세 월세 거래 비중, 전세 가격, 평균 전세 가격 2억 3천만원 정도 수준 되고요. 전세 거래량이
굉장히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부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 거래는 그나마 조금 선방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지는 않다. 이런 느낌. 월세 가격도 정점을 찍었고요. 임대 거래량 살아나지 않은 다음에는 매물이 계속 쌓여 나갈 수밖에 없다. 영상 초반에 보이는 그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그 전세 예측 물량, 그것이 아마 굉장히 참고가 되실 거예요. 시청 감사합니다.